목의 뻐근함이나 통증을 과연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먼저 목뼈의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 이렇게 목뼈는 총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척추는 크게 목, 등, 허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뼈는 7개가 있고 어떤 포유류는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도 7개고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기린에 비해서 짧은 사람들도 총 7개죠. 이것이 목뼈를 경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렇게 경추는 크게 경추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경추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 원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원반을 보면은 딱딱한 섬유륜이 있고 그 사이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습니다. 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빠져나오는 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목뼈 사이에 있는 저 구조물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보통 20세를 전후해서 안쪽에 수분이 마르게 됩니다. 수분이 마르게 되면은 그 섬유륜을 뚫고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좀 간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뒤에 나타나면 혹시 이렇게 MRI 사진 나올지 모르겠는데 MRI 사진 보면은 이런 저기 이렇게 나오네요. 저기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좁아진 공간이 보일 겁니다. 그 좁아진 공간 사이로 안쪽에 디스크 섬유륜이 틀어지고 거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원들이나 일반적인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니터를 보면은 저도 굉장히 뻐근한 경우가 많은데 목 디스크의 이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가요? 네, 목 디스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각한 퇴행성 변화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목의 통증 외에도 강직 등의 증상이 이렇게 동반되게 됩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이 생긴 뒤에 목 디스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냥 목 디스크가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선행 증상들이 나타난 뒤에 목 디스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되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목 주의 통증뿐 아니라 팔의 저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팔의 저림은 팔의 약화, 그리고 감각 이상, 통증, 그리고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는 목의 증상은 전혀 없이 팔의 증상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척수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저는 목은 안 아픈데 왜 목 디스크가 나타나나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팔 저림 외에도 두통, 이명,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추가 이렇게 6번하고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거기 신경이 팔로 내려갑니다. 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팔의 저림이나 약화 그리고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1번하고 4번 신경 같은 경우는 팔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혈관을 이렇게 일자목이 되어 그 주변이 좁아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혈관이 압박되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통, 이명, 어지럼증 등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의 90%가 보통 경추 아래쪽 5번, 6번, 7번 쪽에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1번, 4번 쪽이 펴져 있으면서 그 부분의 운동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아래쪽이 5번, 6번, 7번이 과학 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인데요.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퇴행이 더 빨리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퇴행이 빨리 진행되게 되면서 디스크 원반이 틀어져서 안쪽에 이렇게 디스크라는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런 팔 저림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사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자세히 해볼까요? 네,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가 5번 신경이 이렇게 눌렸을 때는 주로 이렇게 어깨 쪽 그리고 위팔 삼각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6번 신경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위팔의 통증뿐만 아니라 아래팔에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도 이렇게 저린 증상, 통증, 약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신경이 눌렀을 때는 우리 두 번째 손가락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런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8번 신경이 누르게 되면은 팔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림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경이 어떻게 누르냐 따라서 저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의원에서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신경이 이렇게 눌렸는지 이것을 저런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판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추의 어느 부위가 이렇게 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 부위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팔 저림 현상이 꼭 디스크만 있다고 해서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질환들 때문에 팔 저림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통증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일 그 한의원에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디스크나 어깨 통증을 이렇게 내원하는 게 주로 통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 통증하고 그리고 목으로 인한 통증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주로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십견이든 아니면 회전근개 건염이든 아니면은 안쪽에 있는 점액낭염이든 이런 통증들은 한의학에서 어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 통증이 이렇게 잘 생겨요. 야간 통증이라는 것은 밤에 통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밤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잠을 자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게 되면은 어깨 쪽에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야간 통증, 밤이 된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목의 자세에 의해서 통증이 이렇게 잘 생기게 되는데요. 뭐 목을 옆으로 기울인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은 머리의 무게 때문에 목 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 압박으로 인해서 통증이 이렇게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경감 내측이라 하여서 그 어깨 이렇게 등뼈 쪽에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어깨 안쪽에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또 이렇게 팔꿈치, 목 자체의 통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깨 통증 같은 건 없겠죠.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이 이렇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이 이렇게 중기 이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팔저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팔 이렇게 윗팔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5번, 6번, 7번, 8번의 누름에 따라서 신경의 증상이 손가락 뭐 1, 2지로 갈 수도 있고 2, 3지로 갈 수도 있고 3, 4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팔 저림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수근관 증후군인데요. 수근관 증후군하고 목 디스크하고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서 방금 이렇게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수근관이란 말은 손목 터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목 터널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손저림이 이렇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런 증상이 잘 생기는데요. 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이런 이렇게 손목 터널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혹은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팔 터널 이렇게 신드롬 혹은 뭐 신경 포착 증후군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흔히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나면은 주로 손끝이나 손바닥 쪽이 저리게 되는데요. 신경이 분포에 따라서 저렇게 저리기 때문에 저기 노란색 신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네 번째 손가락 중간까지 가 있습니다. 딱 저기까지만 저립니다. 손가락 1지에서 주로 4지 반까지만 이렇게 저리게 되고요. 다섯 번째 새끼 손가락이 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경추 이렇게 7번이나 8번 쪽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 원인 부위가 손바닥 안쪽에 있는 터널입니다. 당연히 손바닥 쪽에만 통증이 있겠죠. 주로 저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양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한쪽으로 많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주로 한쪽 팔이 아프거나 한쪽 팔이 이렇게 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팔의 통증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목의 통증 없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목의 통증 당연히 있고 팔의 통증, 팔의 저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노란색 부위가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데요. 수근관 증후군 나타나게 되면은 주로 1지에서 4지, 딱 4지 반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손끝이나 손등, 손바닥 쪽에 이렇게 저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요. 옆에 이렇게 사람 전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림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저림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저런 식으로 5번이 누르게 되면은 삼각근에서부터 팔 아래쪽까지 이렇게 약간 저리게 되고요. 6번이면 6번, 7번, 8번에 따라서 신경을 이렇게 따라서 일자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저림 증상, 통증,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